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전문 유튜브 상속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의 재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시작되고 그 같은 법원의 항소부에서 2심이 됐고 이제 대법원 상고를 해서 이제 확정된 사건입니다. 뭐 많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아버님이 원래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일로 갑니다. 특히 여기에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사실 모든 재산이 일로 갑니다. 예,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 뭐 이런 경우는 아니고 여기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추적을 해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딸. 여기서 이제 딸이고 아들 여기 딸 아들입니다. 보니까 계속 재산 추적을 해 보니까 여기가 현금 1억 3천을 받았고 또 여기도 4천만 원 받았고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동산도 1억 9천을 받았고 요 외에는 3억 7,7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혼한 배우자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부동산으로 8억 4천을 받았고 현금으로 1억 6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도 받았습니다. 1억 3천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딱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유류분 소송을 하면 어떤 피고든 그래 맞아 내가 받았어 이런 피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혼한 배우자도 그 유명한 2010다 유명역사사 배우자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유지 그리고 뭐 부양과 간병에 대한 대가임으로 이거는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비 아니냐. 그리고 병원비. 한 번에 준 것도 아니고 나눠서 줬는데 이게 어떻게 다 유류분 대상이냐. 이게 증여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니 그거는 내가 이 병든 어머니 생모를 돌봐준 거에 대한 대가다 이거는. 그래서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여기도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도와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전부 다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실 것은 요 부분입니다. 1억 6천 생활비, 그리고 현금 준 거 재혼한 배우자한테. 그리고 상속 재산이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팔아서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그리고 이제 대출금 갚고 하다 보니까 1억 7,500이 남았습니다. 요게 이제 1억 7,500이 남았는데 요거를 여기 5,500 나머지가 다 3천만 원씩 취득을 했습니다. 요 부분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다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증여와 현금 증여를 전부 다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재혼처 1억 1,700만 원을 반환하라. 그리고 딸 여기는 부동산 받았죠. 부동산에 현금 받은 거 2,247만 원을 반환하라. 여기는 700
66만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 아들도 받았는데 장남도 받았지만 장남이 받은 1억 3천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류분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항소했습니다. 그 재원처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그 1억 6천 생활비 1억 6천에서 이제 일부는 그 재원처의 주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재원처도 억울하다. 이게 어떻게 다 증여냐 1억 6천이 생활비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8천을 해서 이제 나머지 8천만 특별징역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넘어간 것들만 해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유류분 반환 순서는 유증부터입니다. 유증. 우리 유류분 부족분이 1억 5천입니다. 유증은 1억 3천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심에서 1억 5천이었지만 2심에서 이게 1억 5천 8백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1억 6천 특별수익이 8천 깎인 만큼 우리도 이게 깎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 1억 5천 8백에서 1억 5천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린 1억 3천 유증에서 이걸 전부 다 받아옵니다. 이거는 사실 1심 판사님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아까 1심에서는 그 재혼한 배우자가 1억 1,700 그리고 일녀가 3,300 그리고 이남이 760만 원을 반환하도록 1심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유증부터기 때문에 1억 3천을 전부 다 뺏어오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그 일녀와 이남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항소심에서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재혼한 배우는 억울하니까 자기가 뭐 거기 독박을 쓰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사건이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재혼한 배우자 쪽에서 대응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남은 상속재산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뭐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고 이것저것 담보대출 나온 거 다 빼고 해서 1억 7,500만 원을 배우자가 5,500만 원 우리가 3,000만 원씩 이렇게 4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거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그런데 이 상속재산은 이렇게 그러니까 유류분에서 얘기하는 순상속분은 합의되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제도에서 말하는 순상속분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사실 후초 재혼한 배우자와 일남, 이녀, 이남은 이미 생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거의 다 우리가 받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오냐면 제가 계좌를 뽑아왔습니다. 이거를 1억 5천을 받아옵니다. 사실 1억 5천을 받아오면 거의 유류분을 패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재혼한 배우자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물론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뭐 취득세가 과연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금액이냐 또는 상속채무가 여기서 빠지고 순전히 남은 상속 자산만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껴두고 남은 금액만 따져도 사실은 기각입니다. 이거를
합의한 거는 유류분권자가 합의한 겁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의 자발적 의사로 한 겁니다. 이거를 일부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걸 포기한 거로 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한다. 이거는 포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혼한 배우자가 이 부분을 들고 나왔다면 저희는 전부 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재혼한 배우자라 그래서 그 돈이 일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게 전부 생활비로 되진 않는다. 그렇다고 다 특별시킨 것도 아니다.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는 생활비, 어떤 거는 특별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신다면 배우자한테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유류분 반환 순서입니다. 유증재산이 있다면 그거로부터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시익자에 대해서 부족한 유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부분, 이렇게 협의해서 나눠 가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고라면 이거를 순상속 분액으로 잡아야 되지만, 내가 피고라면, 재혼녀 입장이라면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구체적 상속분으로 주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저희가 유증재산을 전부 받아왔지만 사실은 패소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대위등기라고 그 자녀, 신용불량자인 자녀 지분에 대한 경매를 넣습니다. 9분의 2 경매를 넣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하고 그걸 다 어머니 앞으로 싹 다 돌렸습니다. 유언장에 발견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을 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경매를 정지시키고 전부 경매 완수시키고 그리고 안전하게 어머니 앞으로 정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